악마와 인간이 분리되어 사는 세상,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작은 소년이 나타난다. 그의 이름은 모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 심술궂은 악마가 그를 발견하면서 둘은 예상치 못한 여정을 시작한다. 마법의 도시, 위험, 그리고 발견 속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우정이 싹튼다. 하지만 대체 작은 모리는 누구이며 왜 모두가 그를 찾는 것일까? 우리의 이야기는 어둡고 버려진 건물에서 시작된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전진한다. 분대장이 스캐너를 작동시키자 붉은 빛이 지역을 탐색한다. 그 순간 한 군인이 목표물이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팀은 신속하게 전진한다. 손전등 불빛이 구석에 몰린 아이를 비춘다. 아이는 야생적이고 겁에 질려 보였지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분대에게서 벗어나려 뛰쳐나간다. 그러자 분대장은 도망치는 목표물을 잡기 위해 장치를 던지라고 명령한다. 장면은 갑자기 한 방으로 바뀌고 한 소년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잠에서 깬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고 이야기는 강한 햇빛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설명한다.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보호구역인 고아원인 것 같지만 그가 침대에서 내려서자 흉터로 가득한 발이 힘든 과거를 드러낸다. 이야기는 이 장소가 서투르게 걷는 소년에게 낯설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제 그에게는 평평한 바닥, 깨끗한 옷, 그리고 식탁에 차려진 음식까지 있었다. 소년은 다른 아이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언덕 위에서 혼자 보냈다. 그들은 소년에게 같이 놀자고 하지만 소년은 그 생각에 완전히 겁을 먹는다. 갑자기 그는 동물처럼 땅에 몸을 던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 이 기이한 반응에 다른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그를 완전히 무서워한다. 소년은 땅에 그대로 있다가 나비가 머리에 앉자 혼란스러워한다. 그 순간 그는 뒤로 몸을 던져 풀밭에 눕고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 창문에서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멀리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못하냐고 묻자 관리인은 그저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여인은 구조팀이 그가 동물들과 함께 자랐다고 믿는다고 계속 설명한다. 젊은 관리인이 그를 모글리에 비유하자 다른 여인은 그 이름을 듣고 혼란스러워한다. 휠체어를 탄 여인은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모른다며 웃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 관리인이 오기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 순간 고아원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하며 모두를 부른다. 아이들은 모두 모이라고 부르는 관리인에게 신나게 달려간다. 소년은 한 남자아이가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를 받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본다. 그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한 목소리가 남자아이가 들고 있는 것이 편지라고 설명해준다. 빨간 머리의 작은 소년은 후원자에게서 온 것이고 가끔 선물도 온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그녀는 소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후원자가 없냐고 묻는다. 소년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후원자는 그를 돌봐주는 어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년은 어른들은 나쁘다며 동의하지 않자 그녀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그녀는 매튜가 받은 선물에 대해 너무 자랑해서 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소년은 또한 릴리가 후원자에게서 받은 촌스러운 드레스에 대해 불평하고 조가 후원자와 이야기했다며 그 상황이 역겹다고 말한다. 그러자 소년이 그녀에 대해 묻지만 소년은 엄마가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백밤을 자고 나면 엄마가 오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한다. 소년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백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약간 희망적인 표정으로 옆을 쳐다본다. 그날 밤 소년은 고아원 자기 방 창문에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본다. 이야기는 아이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본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고 말한다. 장면은 교실로 바뀌고 선생님은 그들이 우주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인형 2개를 들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친구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안경 쓴 소년이 수업을 방해하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 한 소녀가 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냐고 묻자 그는 그들이 자신들을 그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낡고 두꺼운 책을 펼친다. 놀란 다른 아이들이 그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그는 원장실에서 가져왔다고 밝힌다. 그는 오래전에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고 설명하며 읽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도시 건물 위로 나타나는 거대하고 다채로운 외계인들을 보여준다. 뉴스가 퍼지면서 그들의 도착으로 인한 사람들의 혼란과 공포를 보여준다. 인류는 HAK라는 초강력 무기로 싸웠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외계인은 그저 포털을 열어 무기를 먹어버렸고 인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로 돌아와 종이 울리고 관리인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가 모리를 부르자 우리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관리인은 미소를 지으며 모리에게 다가가 그에게 온 편지가 있다고 말한다. 소녀는 가운데에 붉은 밀랍봉인이 있는 봉투를 받는다. 여인은 이제 그에게도 후원자가 생겼다며 기쁘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빨간 머리 소녀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매우 속상해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가득한 것을 보는데 그녀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덮여있는 테이블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끈다. 소녀는 여전히 울면서 그에게 저리 가라고 말한다. 그는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매우 두려워하며 테이블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한다. 소녀는 친구의 이상한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바닥에서 그는 한이 빼어 문 쿠키와 나뭇가지, 꽃들을 발견한다. 모리는 괴물의 은신처라고 생각한 것을 조사하며 그 물건들을 향해 기어간다. 그러자 소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소중히 여겨 거기에 보관해 둔 것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역겨운 표정으로 투덜거리며 바닥에서 쿠키를 집어든다. 소녀는 백밤이 이미 지났고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다. 소녀는 이제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며 운다. 그녀의 슬픔을 보고 모리는 어색한 몸짓으로 소녀 옆에 앉는다. 조금씩 그녀는 진정되고 심지어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짓기도 한다. 소년이 쿠키를 건네자 그녀는 정말 그걸 먹어도 되냐고 묻는다. 그녀가 음식을 그의 입 가까이 가져가자 그는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햇빛이 그들의 은신처를 비추며 분위기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가 그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와주기 위해 그의 손에서 편지를 가져간다. 하지만 편지를 열어보니 안녕이라는 단 한 단어만 쓰여 있었다. 격분한 그녀는 봉투를 흔들며 이게 전부냐고 묻고 무언가가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수정처럼 생긴 아름답고 밝은 파란색 꽃이다. 모리는 그 신비한 꽃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된다. 나중에 그는 꽃을 침대로 가져가 베개 옆에 둔다. 그 순간 그는 파란 꽃에 둘러싸인 아기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상한 꿈을 꾼다. 방으로 돌아오자 모리가 평화롭게 자는 동안 파란 불빛이 빛난다. 고아원에서 시간이 흐르고 교회종이 울리며 새로운 날을 알린다. 그렇게 모리는 계속해서 편지와 선물을 받고 모두가 그를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선물을 쌓아두어 다른 아이들은 그 양에 감탄한다. 그의 친구는 편지에 대해 불평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크레용과 말하는 인형에 기뻐한다. 아이들은 후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친절한지 궁금해한다. 한 남자아이가 어른들은 죄책감을 느낄 때 친절해진다고 말하자 모리는 혼란스러워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모리는 크레용을 먹으려 하고 그의 친구는 당장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림 그리는데 쓰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방법을 보여준다. 종이에 칠해진 색을 보고 모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충격을 받는다. 장면이 바뀌고 원장님은 화창한 날 아이들을 초대해 빨래를 돕게 한다. 그는 뒷마당에서의 재미있는 일을 위해 그들을 부른 것이 원장님이었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은 큰 열의를 보이며 바지를 걷어 올리고 빨래가 든 양동이 안으로 들어간다. 한 남자아이는 발가락이 모두 쭈글쭈글해진 것을 보고 놀라지만 모리의 친구는 그것이 재미없다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아이들을 바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모리는 무척 즐거워하는 것 같다. 물속에서 발을 구르고 비눗방울을 만들며 모리는 물속에서 아주 재미있어하고 소녀는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 세게 밟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 디나를 부른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멀리 바라보다가 누군가를 보고 로디나라는 이름을 외치며 달려간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고 입이 귀에 걸릴 듯한 미소를 짓는다. 서둘러 떠나려다 소녀는 실수로 물통을 엎지른다. 그녀는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행복에 겨워 소리치며 엄마를 꽉 껴안는다. 엄마는 그녀를 꽉 안아주고 다른 아이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 모리는 혼란스럽고 약간 슬픈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장면이 바뀌고 밤이 되자 소녀는 잘 지내라며 작별 인사를 한다. 가방을 다 싼 그녀는 그에게 아프지 않도록 빨리 먹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가방과 신발을 주겠다며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한다. 소년이 신발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맨발로 걷지 않도록 신으라고 말한다. 갑자기 소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껴안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아주 가까이에서 그의 귀에 행복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그날 밤 모리는 친구의 작별 포옹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든다.
그는 그녀가 엄마와 함께 언덕 너머로 행복하게 떠나는 장면을 회상한다. 그 순간 모든 고아원 아이들은 떠나는 소녀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야기는 소년이 다시 늘 앉던 언덕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이야기는 그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후원자에게서 온 편지와 선물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망토는 따뜻했고 크레용과 말하는 인형은 아주 재미있었으며 다정한 편지에서는 언제나 향기로운 들꽃 향기가 났다. 그 외에도 그가 받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항상 밝은 파란색 꽃이 함께 왔다. 그 모든 것을 보며 모리는 누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는지 생각에 잠겨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후원자가 무언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친구들의 질문을 기억하고 또한 마침내 엄마를 찾았을 때 친구의 기쁨을 떠올린다. 그의 눈에 빛이 번쩍이며 마치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하다. 이야기는 아이가 이 신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한다. 그때 그는 후원자가 자신의 엄마일 수도 있는지 자문했다. 결심한 모리는 친구가 준 가방에 짐을 싸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한번 보고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멀리서 작별 인사를 한다.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내딛고 걷기 시작하여 버려진 철로를 발견한다. 받은 신발을 신고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미지의 길을 떠난다. 이야기는 그가 마침내 엄마를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난다고 설명한다. 장면이 바뀌고 그는 동물들과 함께 밤을 보낼 헛간을 찾은 것 같다. 그가 깨어났을 때 송아지가 그의 얼굴을 핥고 이야기는 아이가 잠에서 깼다고 말한다. 그가 무심코 올라탄 기차는 이미 그를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긴 여정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기관차는 바위투성이의 끝없는 사막을 달리며 연기를 내뿜는다. 기차가 마침내 멈추자 모리는 내려서고 그의 발은 뜨거운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는 가만히 서서 기계가 멀어지고 그를 남겨두고 갈 때 기차에 손을 흔든다. 이제 혼자가 된 소녀는 그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주위를 둘러본다.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서 그가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준다. 굳건한 발걸음으로 그는 모래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모리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독한 여정을 혼자 걷고 있다. 갑자기 모리는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숨는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앞을 바라본다. 멀리서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 순간 현상금 사냥꾼처럼 보이는 한 무리의 폭주족이 고속으로 나타난다. 모리는 그 남자들의 무서운 모습에 완전히 겁을 먹는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최대한 빨리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 무리는 모래를 가로질러 그를 쫓기 시작하며 사방에서 소년을 포위한다. 장면은 흰머리에 심각한 표정을 한 신비한 남자로 전환된다. 그는 오토바이에 탄 채 바위 위에서 모든 추격전을 지켜본다. 산적들이 모리를 둘러싸고 그중 한 명이 소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저게 뭐냐고 묻는다. 다른 한 명은 너무 작고 이상해서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부하 중 한 명이 아직 그를 팔 수 있는지 묻지만 다른 사람은 대답하지 않는다. 모리는 땅에 쓰러져 그들에게 잡힌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치고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자 산적 중 한 명이 그의 작은 조각을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며 작으니까 다리 하나만 떼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모래 위에 착지하며 그 충격으로 엄청난 먼지 구름을 일으킨다. 그는 산적들을 노려보며 누가 마음대로 소년을 건드려도 된다고 했냐고 묻는다. 부하 중 한 명은 겁에 질려 두목에게 더듬거리며 사과한다. 두목은 그 정도 크기는 간식거리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지만 그때 무언가를 알아챈다. 모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땅에 있다. 그 순간 녹색 에너지 폭발과 함께 총알이 산적 중 한 명을 직접 맞힌다. 다른 사람들은 빛나는 총알이 대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빠진다. 갑자기 초고도 기술의 오토바이가 지평선에 나타나 고속으로 다가온다. 괴물은 라이더라고 소리치며 부하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한다. 단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지만 라이더는 인상적인 기술로 모든 총알을 피하며 맞지 않는다. 그는 오토바이를 조종하여 붉은 레이저로 적들을 맞히며 반격한다.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두목은 격분하여 엄청난 증오심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저주한다. 그리고 그는 전력을 다해 공격할 준비를 하고 라이더를 향해 돌진한다. 분노의 포효와 함께
괴물은 발톱을 뻗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지만 라이더는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 매우 위험한 기동으로 공격을 피한다. 괴물의 일격이 땅을 치고 모래와 먼지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두목은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며 연기를 지켜보지만 그의 손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것처럼 글리치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본다. 라이더는 오토바이를 타고 연기 위로 뛰어오르며 놀라운 공중 기동을 선보인다. 그는 에너지 무기를 작동시키고 그것은 매우 강한 파란 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하늘에서 에너지 빔이 발사되어 빛의 고리를 만들며 땅을 강타한다. 모리는 몸을 웅크려 폭발이 일으킨 바람과 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라이더는 멋진 미끄러짐으로 오토바이를 착지시키며 땅에 에너지 흔적을 남긴다. 먼지가 걷히자 현상금 사냥꾼들이 있던 곳에 거대한 분화구가 드러난다. 오토바이에 앉아 라이더는 그들이 자기 영역에서 또 그런 짓을 했다고 불평한다. 모리는 오토바이 타이어 바로 앞에 서서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본다. 신비한 구원자가 돌아서자 그의 노란 눈이 소년을 향해 빛난다. 라이더는 저 작은 아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흥미를 느낀다. 모리는 화난 듯이 라이더를 노려보지만 위험 때문에 두려움에 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의 떠다니는 로봇 조수가 옆에 나타난다. 인공지능이 모리를 스캔하여 그가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이더가 웅크리자 작은 로봇은 그가 인간 악이라고 설명하고 바이커는 생각에 잠긴다. 갑자기 라이더의 가면이 열리며 악마 같고 미소 짓는 얼굴이 드러난다. 그는 활기차고 쾌활한 목소리로 작은 소년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한다. 모리는 말을 잃고 겁에 질린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라이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야라는 이름의 로봇 친구를 소개한다. 밝은 미소로 그는 길 잃은 소년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모리의 눈은 그의 구원자에 대한 희망과 감탄으로 빛난다. 라이더는 작은 소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고 사막을 걷기 시작한다. 모리가 그를 따르자 악마는 도와준 것에 기뻐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라이더는 이제 어떡할지 고민하며 사악한 미소를 드러낸다. 그는 인간을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금기시된다고 생각한다. 악마는 가격을 계산하며 작더라도 여전히 좋은 돈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미치광이가 그를 장난감으로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굴에 산채로 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그는 소년의 옷을 보고 경매에 내놓으면 좋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리가 그를 찌르자 라이더는 꼬마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말하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낸다. 그는 소년의 옷에 이상하고 빛나는 상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상징을 알아본 악마는 순수한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고 벌써 늦었다며 웃으며 말합니다. 라이더는 자신이 정말 바쁜 몸이라며 사과합니다. 이미 바이크에 올라탄 그는 모리가 혼자 돌아갈 줄 아냐고 묻고는 긍정적인 대답에 기뻐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악마는 소년을 뒤로 한 채 속력을 내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는 가속하며 뒤를 돌아보고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달아납니다. 라이더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게 그 상징이었고 하마터면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의 로봇이 꽁무니를 빼는 거라며 놀리지만 라이더는 닥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놀라서 목이 말랐다며 헛기침을 하고 로봇은 음료를 권합니다. 악마는 병을 집어들고 고맙다고 말하며 여전히 엄청난 공포에서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마시자마자 그는 음료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례가 들립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리가 고속으로 달리는 라이더에게 매달려 악마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하며 소년이 언제 어떻게 바이크에 탔는지 소리쳐 묻습니다. 라이더는 계속 운전하며 내리라고 소리치지만 소년은 놓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바이크의 통제력을 잃고 두른 모래 위로 심하게 구릅니다. 장면이 어두워지고 얼마 후 악마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마침내 눈을 뜹니다. 그는 두통과 함께 깨어나 투덜거리며 땅에 흩어진 여러 장의 종이를 봅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소년의 망토와 가방에서 나온 다른 물건들로 자신이 덮여있는 것을 봅니다. 라이더는 오토바이 사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그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편지처럼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모리가 걱정스럽고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종이 뒤에서 나타납니다. 라이더는 소년이 자고 있는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지만 로봇이 물건들로 그를 덮어주고 몸을 덮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고 설명합니다.
로봇은 수분 보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라이더는 물을 마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러자 모리는 일어나 불 쪽으로 다시 걸어가고 악마는 그를 지켜봅니다. 그는 물을 뜨기 위해 물통을 잡고 라이더는 어색함을 느끼며 그저 그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모리는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모든 물을 라이더의 얼굴에 쏟고 맙니다. 악마는 흠뻑 젖어 할 말을 잃고 완전히 충격받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모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머리카락이 곤두선 채 겁에 질립니다. 그러자 그는 달려가 자기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라이더는 모든 게 소년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악마의 눈이 커지고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소년을 쳐다봅니다. 모리는 라이더의 반응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 물건들을 끌어안습니다. 악마는 편지의 봉인을 알아보고 그것이 자신이 두려워했던 상징임을 확신합니다. 이야기는 그것이 우주의 시작이자 끝인 7손가락 중 하나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상징의 소유자를 위협하는 것은 자신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 묻은 이미지는 동공에 그 상징이 새겨진 생물의 눈을 보여줍니다. 라이더는 곤경에 처한 것을 알기에 목에 땀을 닦으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하지만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라이더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리숙하고 무력해 보이는 인간 소년을 바라보고 소년이 가진 대부분의 물건에 그 상징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이더는 한 달치 식량 값에 달할 정도로 비싼 종이를 떠올립니다. 그는 또한 편지의 잉크가 매우 정성스럽게 쓰인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소년을 데려다주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 로봇이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경고하자 라이더는 쉬러 가라고 말합니다. 로봇은 분해되어 무기로 돌아가고 라이더는 소년과 함께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소년에게 돌아서서 계획을 이해했는지 묻습니다. 악마는 자신 같은 구원자는 드물다며 소년이 매우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 지역을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며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근처 무덤에서 울고 있는 도마뱀들을 가리킵니다. 라이더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쩔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지만 소년은 땅에 있는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멀어지고 악마는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짜증이 난 라이더는 자신이 말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모리는 자신이 발견한 것, 즉 막 먹으려는 거대한 파란 딱정벌레를 보여줍니다. 악마는 그 장면에 완전히 충격받고 할 말을 잃은 채 침묵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소년을 붙잡고 당장 벌레를 뱉으라고 소리칩니다. 라이더는 소년의 행동 때문에 절망하며 기진맥진한 채 땅에 엎드려 기어갑니다. 라이더는 모리에게 그런 것을 먹으면 즉사할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딱정벌레를 들고 보여주며 파란 다리가 독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악마는 또한 위험한 버섯과 전갈에 대해 말하며 교훈을 이어갑니다. 모래에 앉아 그는 소년이 이해했는지 묻고 모리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라이더는 이제 소년과 더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바로 그 후 모리가 거대하고 작동하지 않는 보안 로봇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이어서 소년이 모래에서 솟아나는 거대한 식충식물을 만지려 하는 것을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리는 유사에 빠져 진흙으로 뒤덮일 뻔합니다. 악마는 애가 반짝반짝 깨끗한데 왜 그러냐며 속썩이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지친 라이더는 땅에 몸을 던지며 대체 자기 인생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나중에 그는 깨어나서 모리가 불 옆에서 매우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이더는 앉아서 소년이 거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는지 묻습니다. 모리는 그림을 보여주며 악마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옹알거립니다. 그는 상자에 쓰인 이상한 이름을 보고 모리가 이름인지 궁금해합니다. 라이더는 그림 중 하나를 집어들고 모리가 그린 저 검은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모리가 그림을 가리키자 악마는 그게 자신을 그린 것이냐고 묻습니다. 라이더는 그 그림이 자신의 초상화라는 것을 알고 충격과 불신에 휩싸입니다. 얼굴에 땀 한 방울을 흘리며 그는 종이를 들고 소년의 그림을 분석합니다. 이야기는 라이더가 그 그림을 오랫동안 쳐다봤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누군가 수고를 들여 자신을 그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로봇이 다시 나타나 라이더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며 악마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을 설명하고 모리의 관찰력에 50점을 줍니다. 라이더는 진지하고 약간 감동한 표정으로 소년에게 돌아섭니다. 그는 소년이 자신을 더 인상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말하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장면은 다른 곳에 있는 라이더로 전환됩니다.
바위 위에 서서 그는 장치를 공중으로 던지며 시범을 계속합니다. 그는 저 언덕을 넘으면 여정이 거의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리는 이미 앞서 달려가고 라이더는 자기 말을 들으라고 소리칩니다. 짜증이 난 악마는 서둘러 같이 가지 않으면 두고 가겠다고 위협하지만 무언가 라이더의 주의를 끌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멈춥니다. 모리는 이상한 생물을 발견하고 라이더는 그것이 야생 동물인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더 큰 짐승이 나타나 작은 생물을 공격하며 모리를 내팽개칩니다. 괴물의 발톱에 불이 붙고 불꽃 공격을 가합니다. 그 공격은 거대한 불의 벽을 만들어내고 이는 지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라이더는 그 짐승의 힘에 경외감을 느끼며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집니다. 강렬한 불꽃은 계속 타오르며 사막을 진정한 지옥으로 만듭니다. 무기를 손에 든 채 그는 소년에게 대체 뭘 하고 있냐고 소리칩니다. 그는 불길을 향해 달려가고 그 사이 괴물은 먹잇감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라이더는 불길이 닿기 전에 소년에게 닿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장면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가득 차고 불길 한가운데에 있는 라이더의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라이더가 일렁이는 불꽃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아이가 거기에 계속 있으면 흔적도 없이 까맣게 타버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소년의 망토가 이상하게 펄럭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주변의 불길이 기적적으로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그것이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마법 망토와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불이 꺼진 후 모리는 땅에 앉아있고 완전히 다치지 않고 안전합니다. 라이더는 더 큰 생물이 새끼를 돌보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달려가 모든 일이 있었는데 괜찮냐고 더듬으며 묻습니다. 악마는 지치고 안도하며 무릎을 꿇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그는 분노의 찬 표정으로 괴물들을 향해 돌아섭니다. 라이더는 무기를 뽑아들고 그 생물들을 작은 똥덩어리라고 부르며 저주합니다. 더 큰 짐승은 싸울 준비를 하고 돌아서고 새끼는 그 뒤에 숨지만 모리는 라이더에게 모든 것을 불태운 후 피해자처럼 행동한다고 꾸짖습니다. 그는 작은 괴물도 어린아이라며 그 때문에 바비큐가 될 뻔했다고 소리칩니다. 라이더는 둘 모두에게 무기를 겨누고 이제 도망칠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로봇이 다시 나타나 땅 밑에서 무언가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래가 떨리기 시작하고 용처럼 생긴 거대한 생물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거대한 괴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의 어둠 속에서 파란 눈이 빛납니다. 라이더는 그것이 그 종의 성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 욕을 합니다. 그는 싸우기 전에 모리를 뒤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모리 앞에 섭니다. 로봇은 괴물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라이더는 충격에 대비합니다. 거대한 생물은 그들 앞에 웅크리고 차분하고 온화해 보입니다. 괴물은 머리를 숙여 라이더와 다른 생물들 앞에 절합니다. 악마는 당황해서 짐승을 위협하려 하지만 로봇은 왜 소리치냐고 묻습니다. 모리는 생물 중 하나에게 다가가고 그 생물은 상황에 약간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작은 생물은 그에게 거대한 노란 수정을 주는데 그것은 강한 빛으로 빛납니다. 소년은 가방을 열어 선물을 넣고 다른 이들은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는 깃털로 생물을 쓰다듬자 그것은 매우 행복해하며 뛰어다닙니다. 라이더는 그들이 왜 소년 주위를 맴도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생물들은 더 큰 괴물 위로 올라타고 괴물은 다시 모래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새끼는 큰 짐승에게 바싹 붙어 가족 옆에서 행복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라이더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모리는 망토를 꽉 쥔 채 그에게 돌아섭니다. 악마는 오늘 거의 죽을 뻔했으며 망토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망토가 마법이라 불을 사라지게 하고 온도를 조절한다고 말합니다. 라이더는 모리에게 망토를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소년은 동의합니다. 라이더는 귀엽고 빛나는 생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투덜거립니다. 나중에 그는 불 옆에 누워 쉬고 모리는 깨어 있습니다. 소년은 생각에 잠긴 듯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잠든 악마를 쳐다봅니다. 라이더는 로봇을 불러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인공지능은 홀로그램 화면을 투사하여 모든 정보를 불러옵니다. 로봇은 인간의 생명주기와 DNA 구조를 포함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라이더는 데이터를 보고 동의하며 그 종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이 번식한다면 이 아이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야기는 지구의 주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인간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다른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고 설명합니다. 라이더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니 강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생각하며 짜증난 표정으로 옆으로 돌아눕습니다.
한편 모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마법 같은 망토를 덮고 악마는 더 가까이 다가가 소년이 자는 것을 지켜봅니다.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는 손을 뻗어 모리의 작은 손을 잡습니다. 예상치 못한 애정의 제스처로 소년의 작은 손이 악마의 손가락을 꽉 쥐어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장면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불 옆에서 함께 자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라이더는 깨어나 생각에 잠긴 단호한 표정으로 모리가 자는 것을 지켜봅니다. 자는 동안 소년은 몸을 돌려 악마의 팔에 파고들어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결심을 한 듯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시 눕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한 목소리가 그를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이더와 그의 로봇이 모리가 자는 것을 지켜보고 그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럴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고 모리는 무성하고 평화로운 푸른 들판에 누워 깨어납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풍경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풀밭에 앉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소년은 하늘을 보고 그 다음 들판을 보며 자신이 어디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멀리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카메라는 잠이 덜 깨고 너무 많이 자서 얼굴이 찌푸려진 모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라이더는 사막을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를 안고 잠에서 깼는지 묻습니다. 그는 앞을 가리키며 소년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장면은 장엄한 바위 협곡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를 드러냅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리는 음식과 도시의 활기에 감명받습니다. 그곳은 협곡 한가운데에 지어졌으며 다리가 절벽들을 연결합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악마들이 소년을 둘러싸고 그가 가장 귀엽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고 꼬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며 모두 그에게 매료됩니다. 모리는 당황하고 악마들은 그가 얼마나 작고 사랑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라이더는 그를 들어 올리고 그들에게 비켜나라고 소리치며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리가 예상보다 더 눈에 띈다고 투덜거리고 로봇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술집으로 들어가고 라이더는 소년을 팔에 안고 그곳을 걸어갑니다. 발렌타인이라는 여자가 다가와 라이더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인간을 키우기로 했냐고 묻고 라이더는 그가 음식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악마는 편지를 보여주며 어디선가 그 상징을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 상징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들이 아마 도시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라이더는 충격을 받고 그들이 어디 있냐고 묻자 발렌타인은 바로 저기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모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본 남자도 검은 머리였다고 말합니다. 발렌타인은 왜 여기에 왔냐고 묻고 라이더는 50의 숙소를 요청합니다. 두 사람은 가격을 두고 말다툼을 시작하고 라이더는 35면 충분하다고 소리칩니다. 짜증이 난 발렌타인은 일어서서 지난번처럼 다시는 자신을 속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잡고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라며 역제안을 합니다. 패배한 라이더는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다른 악마들은 웃습니다. 로봇은 배터리를 팔 것을 제안하지만 라이더는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의 물건을 팔아 그를 굶게 한다는 생각에 짜증을 냅니다. 모리는 그에게 수정을 건네고 라이더는 발렌타인에게 그것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을 알아보고 그것이 토마스 스톤이라고 밝혀 라이더를 놀라게 합니다. 한 번의 터치로 여자는 수정을 쉽게 세 조각으로 부숩니다. 라이더는 그녀가 한 일에 겁에 질려 머리카락이 곤두서지만 그녀는 진정하고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수정이 저절로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발렌타인은 그것이 저절로 고쳐지고 빛을 먹고 어둠 속에서 빛난다고 설명합니다. 라이더는 비싸냐고 묻지만 그녀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모리에게 돌을 돌려줍니다. 라이더가 돌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것은 굴러가 다른 사람 근처에서 멈춥니다. 소녀는 두려움 없이 수정을 주운 사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와 신비한 생물은 동시에 돌을 만져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소녀는 자리에 앉고 가면을 쓴 악마는 호기심을 갖고 꼬마를 지켜봅니다. 생물은 무서운 외모를 드러내지만 소년 근처에서는 온화해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뜬 채 가면 쓴 악마는 소년이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리와 놀기 시작하며 소년의 후드 리본을 잡아들어 올립니다. 갑자기 생물이 소년을 꽉 잡습니다. 그는 마법 포털을 열고 모리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여러 손이 그를 붙잡습니다. 소년은 눈을 비비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가면 쓴 악마를 봅니다. 모리는 겁에 질려 겁먹은 얼굴에 땀 한 방울이 흐릅니다. 생물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소년을 술집에서 데려갑니다.
남겨진 모리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울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계속 울고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외롭고 길 잃은 기분을 느낍니다. 라이더는 울음소리를 듣고 충격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라이더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소 걱정하며 모리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소년의 이름을 외치며 그 아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악마 중 하나가 투덜거리는 동안 가면 쓴 생물은 커튼 뒤로 사라집니다. 가면 쓴 악마는 중요한 것을 숨기는 듯 뒤를 돌아봅니다. 라이더는 분노와 절망의 표정을 지으며 벌떡 일어섭니다. 그는 커튼으로 달려가 생물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로봇이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하자 라이더는 잠시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손을 뻗어 생명체에게 멈추라고 다시 한번 소리치지만 너무 늦었다. 가면 쓴 악마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협곡의 어두운 심연 속으로 사라진다. 라이더는 그 생명체의 갑작스러운 탈출에 충격과 혼란에 빠진 채 가장자리에 서 있다. 가면 쓴 악마는 반항적이고 신비로운 시선으로 이를 쳐다본다. 로봇이 그 생명체의 주머니에서 생명체를 감지했다고 말하자 라이더는 분노한다. 그는 로봇에게 날아올라 길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작은 로봇은 떠오른다. 라이더는 전속력으로 납치범을 쫓으며 다리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한다. 로봇은 날아다니며 가면 쓴 악마를 가로챌 방법을 찾는다. 로봇은 센서를 녹색으로 빛내며 도시를 스캔하기 시작한다. 슈트가 협곡 전체 구조를 매핑하여 다리와 통로를 보여준다. 홀로그램 화면에 다양한 데이터가 표시되며 장애물과 가능한 경로를 분석한다. 로봇은 추격을 위한 14개의 가능한 경로를 찾았다고 보고한다. 목표물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고 그들이 이 번경로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인공지능이 길 안내를 시작하고 라이더는 납치범을 쫓아 달려나간다. 로봇이 앞에 계단이 있다고 경고하자 라이더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간다. 한편 가면 쓴 악마는 그를 따돌리기 위해 통들 뒤에 숨는다. 라이더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어두운 다리를 가로질러 추격을 계속한다. 로봇이 왼쪽 다리로 가라고 안내하자 납치범은 우회한다. 근처에서 한거리 예술가가 자신의 걸작인 모래 자화상을 선보인다. 하지만 라이더는 달려가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조각품을 파괴한다. 예술가는 반년 동안 만든 작품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것을 보고 울기 시작한다. 그때 로봇이 땅에 착륙하며 목표물이 다시 경로를 변경했음을 알린다. 로봇이 10일 번경로로 바꿨다고 경고하자 라이더는 다른 길로 뛰어든다. 가면 쓴 악마는 라이더가 여전히 뒤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달린다. 가방 안에 있는 모리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두려움에 떤다. 로봇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자 라이더는 속도를 높인다. 그는 뒤편에 황금빛이 나는 포털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한다. 라이더는 협곡길을 이용해 지름길로 가려고 다른 바위로 뛰어들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로봇이 진심인지 의심한다. 그러자 인공지능이 지도에 목표물을 표시하며 지금이라고 소리친다. 라이더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갈고리를 이용해 반대편으로 건너간다. 그는 땅에 세게 착지하고 몇 번 구른 후에야 겨우 일어선다. 납치범이 돌아보고는 라이더가 자신에게 도달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 생명체는 돌아서서 다시 도망치려 하지만 라이더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러자 악마는 하늘에서 자신의 바이크를 소환하고 바이크는 납치범 위로 떨어진다. 바이크가 땅에 착지하고 라이더는 쓰러져 궁지에 몰린 적에게 다가간다. 가면 쓴 악마는 그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자신을 쫓는지 묻지만 라이더는 그를 무시하고 모리를 부르며 아이가 들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가면 쓴 악마가 무언가 중얼거리자 주머니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로봇은 그 목소리를 스캔하며 누구의 소리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98%의 확신으로 모리임을 확인하자 라이더는 분노에 차 소리친다. 그는 그 생명체에게 자신의 인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상대는 모르는 척한다. 납치범은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건 자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키워온 것이라며 라이더를 도발한다. 로봇이 모리의 공포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경고하자 라이더는 더욱 격분한다. 그는 총을 겨누고 그 생명체에게 헛소리 그만하고 아이를 거기서 꺼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가면 쓴 악마는 간단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는 아이가 아주 귀여워서 자기가 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 생명체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놓아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키울 것이라고 반복한다. 납치범은 라이더를 알아보고 그를 미친놈이라 부르며 도발한다.
그는 라이더가 불법적인 자식을 둔 악명 높은 무법자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자 라이더는 자신처럼 위험한 자가 어떻게 인간을 키울 수 있냐고 묻지만 가면 쓴 악마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고 대답한다. 가면 쓴 악마는 라이더도 아이를 좋아해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라이더에게 도전하며 몰이 자신에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물어보자고 제안한다. 그 생명체는 잠시 침묵하며 텅 빈 눈으로 악마를 응시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아이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화제를 피한다. 그러자 라이더는 싸울 준비를 하고 로봇은 강력한 무기로 변신한다. 납치범은 도시에서 총을 쏘면 수백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라이더는 신경 쓰지 않고 모리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져 그를 절망하게 만든다. 이야기는 아이가 겁에 질려 그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것은 그의 엄마가 준 인형이었다. 그러자 가면 쓴 악마는 자신이 관대하게 양보하겠다며 제안을 한다. 그는 머리는 자기가 갖고 라이더는 아이의 몸을 가지라고 제안한다. 로봇 화면에는 남은 에너지가 63%로 한 발을 쏘기에 충분하다고 표시된다. 라이더는 한 방에 적의 머리를 날려버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육 주머니의 압축이 아이를 짓누를 수 있어 망설인다. 그는 납치범을 쏘기 전에 모리를 그곳에서 꺼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며 짜증을 낸다. 납치범은 라이더의 침묵에 짜증을 내며 감히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망토 안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란다. 가면 쓴 악마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그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자 모리가 주머니에서 나오며 뒤에 액체 웅덩이를 남긴다. 라이더가 미소 짓자 모리는 납치범의 손에서 도망쳐 그를 향해 달려간다. 그 생명체는 역겹다고 소리치며 그 상황의 분노와 혐오감으로 몸을 떤다. 그는 분노하며 아이가 감히 자기 주머니 안에서 그런 짓을 했냐고 소리친다. 장면은 납치범의 분노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도망치는 모리에게 초점을 맞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라이더는 에너지탄을 발사하여 적의 팔을 찢어버린다. 가면 쓴 악마는 팔과 보석을 잃은 것을 한탄하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라이더는 다가가서 그를 쳐다보며 자신이 할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한다. 모리를 품에 안고 그는 적에게 다시는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위협한다. 그는 위협을 계속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뱀처럼 기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더는 총소리가 너무 커서 이목을 끌었다는 것을 깨닫고 투덜거린다. 그는 로봇을 부르고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바이크가 다시 조립된다. 라이더는 모리를 들어 올려 아이의 옷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바이크를 타고 사막을 질주한다. 악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모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갑자기 라이더는 일어난 일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한다. 그는 적이 얼마나 역겨워하고 짜증냈는지를 비웃으며 납치범을 조롱한다. 로봇은 그 전술을 칭찬하며 정말 기발한 탈출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라이더는 모리를 껴안고 정말 잘했다며 칭찬한다. 그는 아이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모리의 눈은 기쁨으로 빛난다. 아이는 장엄하고 승리감에 찬 기분으로 라이더의 어깨 위로 올라탄다.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묻자 라이더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한다. 모리를 어깨에 태우고 그는 고래 요람으로 간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아이가 그의 머리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라이더는 내려오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안개가 자욱한 곳에 도착하여 바이크에서 내려 걸어서 계속간다. 모리는 언덕에 올라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본다. 갑자기 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놀라 입을 크게 벌린다. 장면은 산악 풍경을 보여주며 두 사람은 새로운 영역을 탐험한다. 그들은 숲, 폐허, 사막을 여행하며 함께 많은 모험을 겪는다. 밤에는 캠프를 하고 불 위에서 요리하며 평화로운 순간을 나눈다. 다른 곳에서는 촉수처럼 생긴 나뭇가지가 있는 불길한 숲을 발견한다. 어두운 동굴에서 라이더는 기절하고 모리는 강한 빛에 겁을 먹는다. 로봇은 그 이상한 생명체가 강한 빛을 두려워한다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들은 벽에 전쟁 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동굴에 도착한다. 라이더는 임시방편으로 만든 방패를 집어들고 두 사람은 다음에 올 일에 대비한다. 그들은 지하강을 항해하는데 모리는 뗏목 위에 있고 라이더는 그 옆에서 수영한다. 어두운 동굴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붉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본다. 갑자기 날아다니는 생물대가 공격하고 라이더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모리는 로봇을 분해하여 강렬한 빛을 내는 녹색 조각을 꺼낸다. 그는 마치 전쟁 페인트처럼 그 조각을 라이더의 얼굴에 문지른다.
여정은 계속되고 그들의 바이크는 달빛 아래 푸른 들판 위를 날아간다. 모리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달을 바라본다. 장면은 별이 빛나는 하늘과 거대한 하늘을 나는 고래떼를 보여준다. 고래 한 마리가 그들의 바이크 위를 날아가며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모리는 그 날아다니는 생명체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손을 뻗는다. 라이더는 그 장관에 대한 아이의 기쁨을 보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 그는 자동 조종 장치를 활성화하고 모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아이는 하늘의 별과 고래들에게 닿으려는 듯 손을 뻗는다. 고래 한 마리가 다가오자 모리는 그 웅장함에 입을 크게 벌린다. 아이의 작은 손이 거의 고래의 피부에 닿을 뻔한다. 순수한 마법의 순간 모리의 눈은 별이 빛나는 하늘과 오로라의 빛을 반사하며 빛난다. 고래떼는 별이 빛나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여정을 계속한다. 모리는 눈을 감고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한다. 기억 속에는 검은 머리의 여인이 사랑으로 아이를 껴안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리는 사랑받는 느낌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잠든다. 그는 방금 꿈꿈에 혼란스러워하며 라이더의 품에서 놀라 깨어난다. 악마는 그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덕과 가누며 여정을 계속한다. 라이더는 로봇의 운전 솜씨를 탓하지만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로봇은 조심하고 있었고 자동 조종 장치가 훌륭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한다. 인공지능이 놀리자 라이더는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짜증을 낸다. 그들은 눈으로 덮인 곳에 도착하고 라이더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바이크에서 내린다. 그는 얼어붙은 풍경을 보며 그곳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로봇은 밤에 생물들이 깨어날 수 있으니 조용히 걷자고 제안한다. 라이더는 모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지만 로봇이 안 된다며 그를 막는다. 그러자 인공지능은 마치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잠시 멈춘다. 로봇은 아이가 초강력 보호 망토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 과하게 장비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라이더는 그를 공처럼 굴리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농담하지만 로봇은 그것을 학대라고 부른다. 그는 계속 농담을 하지만 모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장면이 바뀌고 로봇은 눈 덮인 산에 홀로그램을 만든다. 갑자기 로봇이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라이더는 그 속도에 충격을 받는데 로봇은 시속 491km라고 보고한다. 악마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위협에 긴장한 채 뒤를 돌아본다. 라이더의 그림자 같은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의 꼬리가 위협적으로 흔들린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계획을 바꿔 오토바이로 가기로 결정한다. 악마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다가오는 위협을 피해 눈속을 질주한다. 로봇은 거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도착까지 2분 남았다고 보고한다. 53초 남았을 때 모리는 두려움과 걱정의 표정으로 뒤를 돌아본다. 로봇이 이미 목표물이 보인다고 경고하자 라이더는 더욱 속도를 낸다. 그는 돌아서서 무기를 준비하며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 공격할 준비를 한다. 라이더는 자신을 추격하는 적을 맞추기 위해 녹색 에너지 빔을 발사하지만 총알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공중에서 폭발한다. 악마는 충격에 빠지고 그들 앞에 어두운 에너지의 구체가 형성된다. 눈이 구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은 블랙홀로 변한다. 흰색 오버코트와 검은색 모자를 쓴 신비로운 인물이 눈 속에서 나타난다. 모리는 겁에 질려 순진한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그 인물은 눈보라 속에서 위압적이고 위협적인 존재감으로 라이더를 응시한다. 라이더는 블랙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냥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충격을 받는다. 라이더는 겨우 몇 발 쐈다고 그렇게 강한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짜증을 낸다. 신비로운 사냥꾼이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라이더는 모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다. 악마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꽉 껴안는다. 파란 헬멧을 쓴 생명체가 돌아선다. 침묵과 신비 속에서 장면을 지켜보던 라이더가 로봇에게 이길 확률이 얼마냐고 묻자 로봇은 16%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낮은 확률의 충격을 받지만 로봇은 아직 오차 범위가 있다고 말한다. 악마는 그 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적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아이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정면 대결을 피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이 경우 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어야 한다. 무기를 손에 든 채 그는 뭐 아니면 도라는 각오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친다. 라이더는 산의 갈고리를 발사하고 그 기세를 이용해 심연을 뛰어넘는다. 오토바이는 사냥꾼을 따돌리기 위한 위험한 기동으로 공중을 날아간다.
적은 그저 멀리서 눈 속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지켜본다. 그러자 라이더는 로봇에게 출력 제한 장치를 해제하라고 소리친다. 오토바이 계기판에 경고가 표시되고 로봇은 가속 모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계기판에 오토바이가 초고속 모드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가 나타난다. 로봇이 골절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라이더의 무기는 에너지로 빛난다.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내려와 에너지 고리를 만들고 분화구를 연다. 폭발은 산에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며 강력한 푸른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이더는 적이 반응하고 있다며 뭔가 해볼 수 있겠다고 말하며 환호한다. 모리가 겁에 질린 가운데 바위와 눈사태가 그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한다. 거대한 눈사태가 거의 그들을 덮칠 뻔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도망친다. 악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추격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인다. 오토바이는 로봇을 앞세워 고속으로 길을 안내하며 눈 속을 날아간다. 라이더는 모리에게 꽉 잡으라고 소리치고 아이는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의 비명을 지른다. 갑자기 라이더는 놀라움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로봇은 바로 앞에 그들의 목표인 얼음다리가 보인다고 경고한다. 라이더는 사냥꾼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그 방향으로 에너지 빔을 발사한다. 총알이 에너지 길을 열지만 적은 계속해서 다가온다. 그러자 사냥꾼은 반격을 준비하며 푸른 에너지 구체를 만든다. 에너지 구체는 얼음 다리를 향해 움직이며 길을 만든다. 라이더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냥꾼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리에 도착할 수 있다면 탈출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악마는 희망과 결의로 빛나는 눈으로 앞을 바라보지만 갑자기 사냥꾼이 오토바이 앞에 나타나 길을 막는다. 라이더는 충격에 빠지고 적은 인상적인 속도로 그를 공격한다. 사냥꾼은 라이더의 목을 잡아 엄청난 힘으로 질식시킨다. 라이더는 벗어나려 하지만 적의 손이 너무 강해 그럴 수 없다. 사냥꾼은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허공에 매달리게 한다. 사냥꾼은 계속해서 라이더를 압박한다. 그 인물은 땅에 웅크리고 겁에 질린 모리에게 다가간다. 사냥꾼은 땅에 있는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잡을 준비를 하며 손을 뻗는다. 모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며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갑자기 사냥꾼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놀란 표정으로 돌아선다. 라이더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강력한 날아차기로 적을 공격한다. 사냥꾼은 간신히 방어하지만 그 충격으로 멀리 날아간다. 라이더는 땅에 쓰러지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반항적인 표정으로 적을 쳐다보며 그곳을 모르냐고 묻는다. 장면은 부서진 얼음 다리를 보여주며 두 사람은 반대편에서 서로를 응시한다. 사냥꾼은 부상당한 악마와 계속 싸울 준비를 하며 전진한다. 갑자기 거대한 나는 고래가 눈 속에서 나타난다. 사냥꾼은 라이더를 고래 쪽으로 던져 악마를 미끼로 사용한다. 로봇은 오토바이를 회수 중이라고 경고하고 사냥꾼은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 생물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젓는다. 모리는 깨어나 라이더를 부르고 로봇은 걱정하며 그의 곁에 떠 있다. 라이더는 어지러운 채 눈을 뜨고 소동 중에 기절했는지 궁금해한다. 로봇은 공기 부족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라이더는 모리의 안부를 묻는다. 인공지능은 고래를 깨운 것이 좋은 생각이었다며 전략을 칭찬한다. 라이더는 일어서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풍경을 바라보며 장소를 알아보려고 한다. 장면은 중앙에 거대한 검은 구체가 있는 공중도시를 보여준다. 로봇은 그들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도시에 도착했다고 보고한다. 모리는 떠있는 그곳의 광경에 감탄하며 도시를 가리킨다. 라이더는 입구로 가야 할지 묻지만 로봇은 변장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변장을 위해 죽은 생물의 머리카락 한 뭉치를 뜯어낸다. 악마는 가짜 머리카락을 조정하며 들키지 않고 도시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는 모리를 부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임무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모리는 라이더가 왜 그 이상한 머리카락을 쓰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라이더는 소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모리는 원을 그리며 달리기 시작하고 라이더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묻는다. 그는 소년을 들어 올리고 자신 라이더라고 소리치지만 모리는 여전히 무서워한다. 로봇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라이더는 짜증을 낸다. 그러자 인공지능은 그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로봇은 소년의 머리 위에 자리를 잡고 둘은 망토 아래에 숨는다.
라이더는 모리를 어깨에 태우고 셋은 기괴한 형상이 된다. 그들은 거대한 복도를 걸어가고 로봇은 둘이 시끄럽다고 불평한다. 끝에 다다르자 접수처가 나오고 목소리가 인사를 건넨다. 몸이 없는 생물이 그들을 환영하며 무엇을 도와줄지 묻는다. 로봇은 그들이 상징의 주인인 패치를 찾으러 왔다고 보고한다. 라이더는 편지를 꺼내기 위해 소년의 주머니에 손을 넣자 그는 고통스러워 신음한다. 그러자 로봇이 봉인이 찍힌 봉투를 건네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한다. 접수원은 홀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이 찾고 있는 상징이 어느 것인지 묻는다. 라이더는 그 휘장을 열어 멤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충격을 받는다. 로봇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홀로그램을 보며 어느 장소가 맞는 곳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자 모리는 가방 안에서 중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뒤적인다. 그는 푸른 수정꽃을 꺼내 다소 수줍게 접수원에게 건넨다. 꽃은 푸른 빛을 발하며 특별한 마법의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접수원은 소년이 보여준 물건을 알아본 듯 돌아선다. 그녀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말한다. 방 중앙에 포털이 열리며 미지의 장소로 가는 길이 드러난다. 로봇은 저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라이더는 포털 같다고 말한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고 라이더는 손으로 포털을 만지며 그 에너지를 느낀다. 접수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어쨌든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더는 조심스럽게 어두운 장벽을 넘으며 포털로 들어간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다가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다. 장면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있는 녹색 들판을 보여준다. 로봇은 와우라고 말하고 라이더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그들은 들판 한가운데 있는 저택에 도착하고 라이더는 독특한 취향이라고 평한다. 모리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집을 바라본다. 로봇은 모리의 기분이 좋다고 말하고 소녀는 풀밭을 달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저택의 문에 도착하고 라이더는 들어갈 준비를 하며 가짜 머리카락을 벗는다. 그는 로봇과 모리에게 아니 위험할 수 있으니 가까이 있으라고 경고한다. 라이더는 초인종을 찾으려 하지만 문을 열기 위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른다. 모리는 문으로 다가가 집 2층에 열린 창문을 본다. 검은 머리의 여인이 창가에 나타난다. 소녀는 그가 찾아 헤매던 사람을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뜬다. 그는 눈에 희망의 불꽃을 담고 미소를 지으며 집을 향해 달려간다. 모리는 문살 사이로 빠져나가 정원으로 달려가 라이더를 뒤에 남겨둔다. 악마는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소녀는 열린 창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다. 라이더는 당황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흔들기 시작한다. 모리는 나무 바닥에 착지하고 햇빛이 비치는 긴 복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고 끝에 있는 문이 열리며 안의 모습이 드러난다. 모리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기대로 빛나는 눈으로 앞을 바라본다. 갑자기 어떤 생물이 나타나 그를 본다. 그 이상한 생물도 방문에 당황한 듯 누구냐고 묻는다. 소녀는 땀을 한 방울 흘리고 생물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놀라고 생물이 손님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모리는 숨는다. 소녀는 그때 푸른 꽃의 향기를 기억해내고 이는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는 상황을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갑자기 돌아선다. 생물들이 기다리라고 말하며 그를 막으려 하지만 모리는 듣지 않는다. 그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복도를 달려가 끝에 있는 양쪽 문을 연다. 조심스럽게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눈은 보라색 반사광으로 빛나며 그가 발견한 장면에 감탄한다. 방은 어둡지만 여러 개의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며 소년을 지켜보고 있다. 모리는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앞을 바라본다. 그는 친구가 엄마를 찾고 행복하게 울며 안았던 것을 기억해낸다. 천사 날개를 가진 생물이 돌아보고 모리는 반응을 기다리며 얼어붙은 채 그곳에 서 있다. 모리는 엄마를 기억하고 그녀가 애정을 담아 그를 안아주던 모습이 떠오른다. 날개 달린 생물은 손을 뻗어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지려 한다. 하지만 미소 짓는 대신 모리는 울기 시작하고 얼굴은 온통 빨갛게 부어오른다. 라이더가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며 그의 이름을 외친다. 모리는 가슴 아픈 흐느낌으로 입을 벌린 채 계속 운다. 날개 달린 생물과 라이더는 소년의 반응에 충격을 받아 가만히 서 있다. 소년의 울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지며 슬픈 분위기를 남긴다. 얼마 후 모리는 여전히 무서워서 울며 테이블 아래에 웅크리고 있다. 라이더는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간식을 먹자며 그를 달래려 한다. 그는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하고는 지쳐서 침실 바닥에 몸을 던진다.
모리아는 라이더에게 아이가 어떤지 묻고 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리아는 라이더가 걱정스러워 보인다고 말하고 그는 아이가 우는 것을 처음 본다고 말한다. 라이더는 엄마가 상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천사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그 생물은 자신을 모리의 후원자인 미리아라고 소개하여 라이더를 놀라게 하고 이야기는 그녀가 그 상징 뒤의 조직인 PA의 리더임을 밝힌다. 장면은 밤으로 바뀌고 달빛이 그들이 있는 방을 비춘다. 모리는 졸린 표정과 상기된 볼로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 그는 침대에 앉아 라이더가 깊이 잠든 동안 로봇이 충전하는 것을 본다. 소녀는 악마의 침대로 다가가 호기심에 그가 자는 것을 지켜본다. 갑자기 모리가 라이더 위로 뛰어오르자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나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악마는 투덜거리며 소년에게 진정하라고 하지만 모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소년은 방을 나와 복도를 엿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한밤중에 어두운 저택을 탐험한다. 모리는 부엌에 도착해서 음식을 찾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소년은 볼이 발그레해진 채로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이를 쳐다본다. 그는 의자 위로 올라가 초록색으로 빛나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본다. 라이더가 나타나 아주 희귀하고 맛있다며 하나 먹어보라고 권한다. 모리는 과일을 잡으려 하지만 바구니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는다. 그는 의자를 이용해 테이블 위로 올라가 마침내 과일을 잡는 데 성공한다. 소녀는 과일에 손이 닿아 기뻐한다. 그는 문 쪽을 보고 빛나는 눈을 가진 이상한 생물을 본다. 미리아는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서재를 걸으며 무언가를 찾는다. 그녀는 긴 흰 머리카락과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 심각하고 신비로운 표정으로 그 생물은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확인하러 간다. 그 존재는 어슬렁거리던 모리였다. 소녀는 테이블 위의 과일에 정신이 팔려 상황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돌아서다가 미리아와 마주친다. 갑자기 여러 개의 붉은 레이저가 방을 가로지르며 소년과 생물을 거에 맞힐 뻔한다. 미리아는 순수한 충격과 공포로 눈을 크게 뜨며 겁에 질린다. 그녀는 레이저가 계속 공격하는 동안 달려가 문 뒤에 숨는다. 과일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어둡고 조용한 방을 굴러간다. 모리는 과일에 겁을 먹고 머리카락이 곤두선 채 바닥을 긴다. 미리아는 옆을 보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과일을 본다. 그녀는 과일을 집어들고 소년에 대해 궁금해하며 벽 뒤에 숨는다. 모리는 상자들 뒤에 있다가 지쳐서 테이블 위에서 잠이 든다. 여자는 연민과 약간의 슬픔이 깃든 표정으로 멀리서 그를 지켜본다. 그녀는 다가가서 조용한 재물처럼 과일을 그의 근처에 둔다. 과일이 바닥을 굴러가자 모리가 놀라 벌떡 일어나며 잠에서 깬다. 그는 바닥의 과일을 보고 눈을 크게 뜬 채 그 흔적을 따라간다. 과일은 마치 그를 어딘가로 이끄는 것처럼 계속 굴러간다. 모리는 숨어있던 자신을 유인한 과일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 여자는 어둠 속에서 소년의 반응에 놀라며 지켜본다. 소년은 과일을 잡고 개걸스럽게 한 입 베어 문다. 그는 서투르게 달려나가며 과일을 몇 개 더 가져가려고 한다. 한편 미리아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소년에게 다른 과일을 던져준다. 어린 소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매우 만족하며 과일을 계속 씹는다. 미리아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그러자 미리아는 문 뒤에 숨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소년을 엿본다. 장면이 뒤로 빠지면서 창문을 통해 별이 빛나는 밤이 보이는 텅 빈 방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부엌을 보는데 바닥에는 과일 잔해가 누군가의 통행을 표시하고 있다. 바닥에 누워 형제 중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속삭여 그를 깨우지 않도록 하지만 매우 호기심 많은 다른 하나가 자기도 보고 싶다며 소리치며 갑자기 나타난다. 형제 중 하나는 부엌이 왜 그렇게 엉망인지 궁금해한다. 그때 어린 모리가 달려가 방금 도착한 누군가의 다리에 매달린다. 그는 귀여운 얼굴로 올려다보며 방문객에 매우 놀란 듯하다. 그건 라이더였고 그의 로봇은 어린 모리가 더러운 얼굴을 씻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어린 소녀는 친구를 놓아줄 생각 없이 그의 다리에 계속 매달려 있다. 라이더는 화난 척하며 그를 들어 올리지만 드론은 그의 몸은 정직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작은 로봇이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다. 장면은 방으로 바뀌고 누군가 친구가 이미 떠났다고 설명하며 차를 내온다. 그곳에 앉아 라이더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도움에 감사한다. 이에 후드를 쓴 존재는 그저 신비한 검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라이더는 잠시 상자를 쳐다보고 상대는 어서 선물을 열어보라고 말한다.
그는 상자를 열자 안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한다. 상자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별의 조각이 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저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매우 희귀한 물건임을 깨닫는다. 당황해서 그는 그 조각이 최소 6만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치를 계산한다. 그는 팔을 들고 부자가 되었다고 소리치는 자신을 상상하며 감격에 겨워온다. 남자는 그의 수고에 감사하고 라이더는 어린 모리를 기억하며 웃는다. 하지만 곧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가 겪었던 순간들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그는 어두운 동굴에서 날아다니는 괴물들로부터 어린 소년을 보호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요리했을 때와 그가 다쳤을 때 소년이 자신을 돌봐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 기억들로 라이더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음을 깨닫는다. 장면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평화롭게 잠든 어린 모리에게로 전환된다. 한편 작은 로봇은 멍해 보이는 라이더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갑자기 그는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여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모리가 자신을 많이 좋아해서 버릴 수 없다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모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곁에 머무를까 생각했다고 말하며 숨기려 한다. 그러자 여자는 그들을 위해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 꽤 놀란 듯이 묻는다. 라이더는 흥분해서 당연하다고 소리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진다. 그때 그림자 같은 생물이 그의 뒤에 나타나 불쌍한 남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여자는 그 인물을 자신의 조수인 길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가 라이더를 납치범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무례함에 대해 사과한다. 작은 로봇은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의심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라이더는 모리의 길을 막지만 드론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소년과 함께 누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한다. 작은 로봇은 그 생각에 동의하며 모리에게 함께 그 장소를 탐험하러 가자고 부른다. 어린 소년은 돌아서서 방을 나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둔다. 장면은 거대한 홀로 바뀌고 여자는 라이더를 환영한다. 그녀는 그에게 원하는 곳에 앉으라고 권하고 그는 바로 회의를 시작해도 된다고 말한다. 여자는 본론으로 들어가 아직 살롬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힌다. 라이더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살롬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생물들에게 짜증을 내며 심지어 자신도 심판관을 아는데 어떻게 그들이 모를 수 있냐고 소리친다. 나레이션은 심판관이 이 땅의 주인이자 7개의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여자는 살롬이 사실 그 7 강력한 존재 중 하나라고 밝힌다. 그녀는 또한 진리의 블랙홀 능력이 그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한다. 에너지 지도가 바닥에 나타나 살롬에게 속한 광대한 영토를 보여준다. 손가락이 지도를 가리키며 모리의 은신처가 숫바로 한가운데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의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기 위해 허가가 필요했지만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또한 모리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해 행동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설명하지만 생물 중 하나는 살롬이 그저 매우 바쁜 사람일 뿐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자는 진지한 자세를 유지하며 계속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라이더에게 그와 연락이 닿을 때까지 모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즉시 동의한다. 하지만 생물 중 하나가 다가와 진짜 회의가 지금 시작되는지 묻는다. 라이더는 진짜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아 소름이 돋는다. 그때 존재 중 하나가 장난감 식기가 담긴 작은 쟁반을 가져온다. 그는 작은 포크를 잡고 그 기괴한 상황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그는 저게 뭐냐고 묻고 생물은 그것이 모리를 위해 만들어진 식기라고 설명한다. 라이더는 너무 작다고 소리치며 짜증을 내지만 상대는 모리가 작다고 말한다. 생물은 다른 여러 물건도 만들었다고 말하며 모두를 불러 보여주면서 자신을 변호한다. 그들은 거대한 침대를 선보이며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모리에게 완벽하다고 말한다. 그들 중 둘이 흥분해서 다가와 창작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라이더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작게 웃는다. 장면은 작은 손에 이상한 물건을 들고 혼자 있는 모리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창문과 천장의 글씨가 가득한 거대한 홀인 그곳을 탐험한다. 그는 작은 로봇과 함께 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 더 많은 것을 탐험할 준비를 합니다. 모리와 그의 작은 로봇은 음식이 가득한 주방을 지나 집안을 계속 탐험합니다. 그러자 로봇은 그에게 램프나 꽃병 같은 것들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어린 모리는 그곳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하며 모든 것을 계속 가리킵니다.
작은 로봇은 그 장면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내 주변 환경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남은 재료가 있다고 경고하고 모리는 더 잘 보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갑니다. 어린 소녀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이상한 스케치를 발견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로봇은 그것이 손으로 만든 것 같다고 설명하고 모리는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모리의 담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소녀는 매우 놀랍니다. 소녀는 자신의 망토를 보며 그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그의 담요 디자인이었고 그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만들어준 누군가의 이미지를 봅니다. 우리는 담요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빛나는 모리의 눈을 클로즈업해서 봅니다. 그 순간 생명체 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정말 그 유명한 소년모리가 맞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안전해서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미리아가 떠나는 것을 막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체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드론은 저택을 탐험하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로봇은 그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미리아 아가씨가 모든 것을 혼자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미리아가 단지 그를 더 잘 이해하려는 방법을 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장면은 문 뒤에서 신비로운 여인을 엿보는 모리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큰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갑자기 여인이 그의 방향으로 돌아서자 어린 소녀는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그는 번개처럼 그녀를 지나쳐가고 여인은 창가에 서서 그를 지켜볼 뿐입니다. 여인은 그 상황에 약간 당황하고 라이더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골똘히 생각합니다. 장면은 저택으로 바뀌고 그들 앞에는 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라이더는 일단 친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동의하지만 드론은 라이더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갑자기 전구에 불이 켜지고 생명체 중 하나가 기발한 계획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모리와의 우정 작전이 시작되고 첫 번째 단계는 간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리를 부르며 쿠키를 주면서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체들이 먼저 도착해 이미 소년에게 쿠키와 애정을 듬뿍 줍니다. 라이더는 쿠키를 먹으며 이건 쉽다고 말하고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발표합니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모리의 물건들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라이더는 그녀에게 그 근처를 걸으라고 말하고 드론은 소년의 그림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쿠키를 먹고 있는 모리 옆을 걷고 그는 그녀의 옷에 있는 물건들을 알아챕니다. 소년은 겁에 질리고 그녀는 사과하며 가져간 것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친숙한 모습을 이용하는 것이고 라이더는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기대를 겁니다. 그는 로봇에게 오토바이를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작은 기계는 즉시 차량을 실체화합니다. 라이더는 그녀에게 꽉 잡고 버튼을 누르라고 말하며 타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오토바이는 전속력으로 튀어나가 미리아를 태우고 가버리고 생명체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계획은 다시 틀어지고 모리는 이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로봇을 조종합니다. 네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재현해야 하지만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재현을 준비합니다. 한 명은 악당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소년을 구합니다. 어린 모리가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사악한 형체가 나타납니다.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악마는 행동할 때가 왔다고 경고합니다. 그 순간 즉석 영웅이 악당을 겁주기 위해 모리의 이름을 외치며 방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집니다. 소년이 이미 혼자서 적을 쓰러뜨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악당은 하브이가 단지 위협일 뿐이었다고 불평하며 짜증을 내며 일어섭니다. 몇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장면은 어둡고 비 오는 밤으로 바뀝니다. 이제 어린 소년은 이미 침대에 누워 깊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조용히 쉬며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는 군인들과 불안한 환상이 나오는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식은땀을 흘리며 순수한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채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어두운 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강한 번개가 방을 비추고 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큰 소리가 이어집니다. 몹시 겁에 질린 소년은 침대에서 나와 그 소리의 근원을 조사하러 갑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라이더가 홀로그램 패널 작업을 하며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은 오래된 시계와 창문을 지나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갑니다. 그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몸을 껴안으며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떱니다.
그때 그는 반쯤 열린 문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엿보기로 결심합니다. 안에서 그는 미리아가 벽난로 앞 흔들의자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인은 평온한 미소를 띤 채 불의 온기를 즐기며 매우 차분해 보입니다. 어린 소녀는 책장 뒤에 숨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책들을 관찰합니다. 그는 아동 관찰에 관한 책을 발견하지만 자신이 읽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의자 뒤에서 아주 천천히 걸으며 다가가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겁에 질려 완전히 마비되고 마침내 미리아의 무릎 위에 앉게 됩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서 소녀는 여전히 약간 무서워했습니다. 미리아가 그를 껴안자 그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정된 모리는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이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소녀는 친숙하고 편안한 향기를 느끼며 그녀의 무릎에 파고듭니다. 미리아는 계속 잠을 잤습니다. 소년이 그녀의 무릎에 있는 동안 그는 그녀의 팔에 안겨 그곳에서 완전히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작은 아이는 고개를 들고 빛나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그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의 커다란 눈에는 불빛이 비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모습이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벽난로 소리가 편안한 환경을 따뜻하게 해주며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갑자기 여인이 깜짝 놀라 깨어나 자신이 잠들어 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미 늦었으니 곧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어린 소년이 자기 무릎에서 잠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모리가 왜 그리고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라이더와 아야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소년이 움직이자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기로 결심합니다. 소년이 부드럽게 코를 고는 것을 보자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지고 그가 자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분간 그를 돌보기로 결심하고 부드럽게 그를 껴안습니다. 그녀는 흔들의자에 앉아 불 옆에서 어린 소년이 자는 것을 지켜봅니다.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고 라이더가 일어나 큰 하품을 합니다. 작은 부유 로봇이 그의 일에 대해 축하하지만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경고합니다. 그 순간 과부하 경고가 나타나고 라이더는 얼마 전에 시스템에 무리를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분간 무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로봇은 그의 명령에 동의합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이 나타나 라이더에게 활기차게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따뜻한 환대에 약간 당황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하녀 중 한 명이 그가 일찍 일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잘 잤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고 라이더는 생각에 잠깁니다. 또 다른 하녀가 통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 일을 매우 기뻐하는 듯 보입니다. 라이더는 우편물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하고 하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해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건을 미리아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현관문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봉투를 잡고 여러 생명체가 그려진 위험 포스터를 봅니다. 로봇은 이상한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쇄가 잘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라이더를 부르며 나타나고 그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라이더는 미리아에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그는 그녀가 바쁠지 묻지만 미리아는 시간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신이 난 그는 모리의 옷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이제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라이더는 모리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자 미리아는 외출 준비를 하자고 제안하고 악마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절박한 그는 그녀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며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중심가로 갈 것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하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라이더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가 도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큰 미소를 지으며 여인은 그렇다고 확인해주고 악마는 겁에 질립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마주하게 될 위험을 이미 상상합니다. 장면은 고급 상점으로 바뀌고 여러 점원들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매우 미니멀한 장식에 아주 넓고 하얀 장소로 들어갑니다. 라이더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묻고 그녀는 자신의 옷을 만드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점원이 가상 모델을 보여주며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점원은 맞춤복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옷은 희귀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선호했다고 말합니다. 모리는 약간 무서워하지만 이상한 존재들은 이미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점원은 이미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그에게 여러 가지 간식을 보여줍니다. 모리의 눈은 그 모든 맛있는 것들에 완전히 매료되어 즉시 빛납니다. 라이더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를 꾸짖지만 모리는 이미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미리아는 모리를 따라갑니다. 라이더는 포터를 보고 부자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로봇에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그 장소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로봇은 그 장소의 강력한 보안 조치 때문에 스캔이 어렵다고 경고하지만 그의 뒤에 렌즈 하나, 앞에 2개, 그리고 밖에 경비원들을 감지합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저택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간단히 짐을 싸서 그 위험한 장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커튼이 열리고 어린 모리가 꿀을 든 곰 의상을 입고 나타납니다. 라이더는 그것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로봇은 왜 그가 그렇게 짜증스러워 보이는지 묻습니다. 로봇은 왜 그녀가 우는지 묻고 미리아는 귀여움에 감동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디어를 얻어 패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어린 모리가 천사 복장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진짜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미리아는 너무 귀여워서 숨이 멎을 지경이고 로봇은 그녀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신이 난 라이더는 자기도 해보겠다며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모리는 가죽 재킷과 해골 오토바이를 갖춘 로커 복장을 하게 됩니다. 라이더는 축하하지만 로봇은 둘 다 센스가 없으며 이제 자기 차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빛으로 가득 찬 미래적인 복장과 기술적인 헬멧을 쓰고 나타납니다. 모두가 감탄하고 로봇은 완벽하게 나왔으니 이제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리아는 작은 아이를 팔에 안고 그 선택에 매우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라이더도 모리를 팔에 안고 모리는 이 기회에 맛있는 쿠키를 먹지만 그는 숲의 포스터를 기억하고 정말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모리가 납치되었기 때문에 도시에 총을 쐈다고 변명하며 미리아에게 돌아서서 지금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라이더는 용기를 내어 더 이상 변명 없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납치범이 자기처럼 위험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키울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질문은 그를 매우 심각하고 약간 흔들리는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안내자들이 출구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라이더는 자신이 저택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며 미리아와 모리의 가방을 아무 반응 없이 쳐다봅니다. 라이더는 화제를 바꾸려 그녀가 모리에게 쓴 편지에 대해 물으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미리아는 심각한 자세로 그에게 돌아서며 대답을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고 라이더는 그 제스처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푸른 하늘이 있는 녹색 들판과 언덕 위의 작은 무언가만 봅니다. 미리는 사진 속의 것이 모리라고 설명하고 라이더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처럼 서류를 분석하다가 살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과거로 바뀌고 그녀는 그것이 전단지라고 생각하고 거의 무시할 뻔했지만 종이가 빛나기 시작하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강한 빛이 그녀를 녹색 들판으로 이동시켜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비디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보여준 사진과 같은 장소에 있는 자신을 봅니다. 비디오에서 그녀는 고아원을 발견하고 언덕 위에 작은 무언가를 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그녀는 풀밭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린 모리였고 그 귀여운 아이의 모습은 그녀를 완전히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무언가가 그렇게 둥글고 완벽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놀라워합니다. 비디오가 끝나고 그녀는 그것이 그 당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같다고 설명합니다. 미리아는 그를 처음 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사진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녀는 모리가 카메라를 무서워해서 멀리서 촬영했고 개미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라이더는 이야기가 좀 지루하지 않냐고 묻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말해 그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투덜거리지만 문장을 끝맺지 못합니다. 장면은 상점으로 돌아오고 한 점원이 모리의 바지에 쓸 원단 종류를 제안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미리는 사과하며 지금 다시 켜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매우 강한 빛이 모리의 얼굴을 비추고 그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지고 겁에 질린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무서운 조각상들로 둘러싸인
천장의 거대한 빛의 고리를 쳐다봅니다. 소녀는 마치 매우 깊은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것처럼 겁에 질립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장소를 탈출하려고 출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라이더와 미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소년의 반응에 완전히 놀랍니다. 작은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키가 크고 그림자 같은 인물을 지나쳐 달려갑니다. 하지만 서두르다가 심하게 넘어져 돌바닥에 세게 부딪힙니다. 땅에 쓰러진 채 그는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이를 쳐다봅니다. 그 형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램프 머리를 한 점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라이더는 상황에 절망하며 모리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갑니다. 로봇은 라이더가 지금 나가면 발각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소리치지만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미래 도시를 질주합니다. 심각한 얼굴로 그는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모리에게 도착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순간 도시 보안 드론이 나타나 일상적인 순찰을 합니다. 로봇의 불빛이 빨갛게 변하며 경계 구역 내에서 침입자를 감지했음을 나타냅니다. 라이더의 눈에 비친 모습은 그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뒤에서 그를 잡고 놀라운 힘으로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그를 잡고 손을 뻗어 어떤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면은 우주 공간으로 바뀌고 모리는 마법 같은 푸른 꽃들 사이를 떠다닙니다. 가게로 돌아와 라이더가 모리의 이름을 외치자 마침내 모리가 무아지경에서 깨어납니다. 걱정하며 그들은 그가 괜찮은지 넘어지면서 어디 다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로봇은 그의 맥박이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라이더는 필사적으로 그를 살핍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어린 모리는 멈출 수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미리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 모두를 안전하고 어두운 곳으로 다시 이동시킵니다. 장면이 어두워지고 화면은 그가 받은 편지 중 하나를 쥐고 있는 그의 작은 손으로 바뀝니다. 방으로 돌아와 어린 소녀는 이제 두 사람이 그를 돌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미리아는 생각에 잠기며 문제가 단지 빛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라이더는 동의하며 자신의 무기에서 나오는 빛이 훨씬 강하지만 이런 일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로봇은 라이더가 모든 것을 불태웠을 때조차 모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저택에서 전등보다 촛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녀는 기록에 모리의 친구가 촛불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봇은 모리가 스포트라이트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확인하고 라이더는 동굴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그는 가게의 조명 또한 매우 강한 원형 빔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미리아는 원형 조명이 모든 공황의 원인이었음을 이해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장면이 바뀌고 세 사람이 모리의 트라우마를 도울 방법을 연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책을 읽기 위해 모여 어린 소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 사이 어린 모리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모든 혼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밤이 되자 하녀들은 모리를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소년을 둘러쌉니다. 소년은 바닥에 앉고 하인들은 그가 볼 그림자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로봇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시작하며 쇼를 시작합니다. 어린 모리는 이야기에 집중하며 작은 눈은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숲속에는 아주 영리한 늑대도 살고 있었다고요. 늑대는 숨어서 돼지들이 집을 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어서 라이더는 그 상황이 재미있는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장면을 지켜봅니다. 장면이 바뀌고 그는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림자 연극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미리아는 네모나고 안전한 빗줄기로 시작해서 모리가 연극에 정신이 팔린 동안 조금씩 원형 빛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극장으로 돌아와서 어린 소녀는 연극을 보며 이제 훨씬 더 편안해 보입니다. 빛은 원형이 되고 라이더와 미리아가 늑대와 아기 돼지의 그림자를 만들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자 모리의 눈은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로봇은 책 읽기를 멈추고 보여줄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리가 그린 세 사람의 그림을 공개하는데 마치 가족 사진처럼 보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걸 기억하고는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이야기는 바뀌고 로봇은 아기 돼지들이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봇은 계속해서 그들이 예산과 건설구역에 합의했다고 말하는데 건축업자 경험 운운하는 이야기에 라이더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늑대와 싸우기 위해 초호화 주택을 짓고 라이더는 충격에 빠집니다. 모리는 입을 벌린 채 이야기의 반전에 완전히 감명받습니다. 어린 소녀는 연극을 보며 아주 재미있어하며 기쁨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라이더는 방금 본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장면을 빤히 쳐다봅니다. 미리아 역시 소년의 긍정적인 반응에 놀라 입을 벌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고 라이더는 계획이 성공해서 기뻐하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먼 곳에서 지금 당장 싸움을 멈추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면이 바뀌고 누군가 그림자진 복도를 걸어 내려오자 신발 한 짝이 던져집니다. 의문의 인물은 어떤 조각상들에게 다가가 미리아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장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고 어린 모리가 침대에서 천천히 잠에서 깹니다. 아이는 강한 햇빛에 잠이 깨 눈을 떴다고 이야기는 설명합니다. 작은 로봇이 날아와서 졸린 모리에게 아주 활기차게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소년은 로봇에게 몸을 비비고 로봇은 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온몸으로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아주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어린 소년은 침대 위를 뒹굴다가 일어나 매트리스 너머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큰 눈으로 방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를 아주 궁금해하며 쳐다봅니다. 그는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을 향해 침대를 가로질러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길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건 라이더였고 그는 모리를 껴안으며 아주 졸린 목소리로 10분만 더 자자고 부탁합니다. 어린 아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악마가 방에서 조금 더 쉬게 해줍니다. 그가 문으로 가자 라이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투덜거리며 잠에서 깹니다. 노란 장화를 신은 어린 소년은 방을 나와 복도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녀들은 그를 발견하고 소년을 걱정하며 잘 잤는지 묻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깜짝 놀라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문을 열어 저택의 낯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작은 손을 뻗어 미리아를 발견하고 그녀는 두 팔 벌려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아이가 저택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이야기는 설명합니다. 장면은 밀가루로 뒤덮인 그의 작은 발을 보여주며 그가 사고를 쳤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밀가루를 공중에 던져 엄청난 난장판을 만들며 즐거워합니다. 하녀 중 한 명이 절망에 빠져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금 그 복도 전체를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로봇이 모리에게 배고프냐고 묻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하녀들이 문 앞에 나타나 정말 배고프냐고 소리칩니다. 필터가 활성화되자 소녀는 빛나기 시작하며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본 하인은 충격을 받아 눈이 휘둥그레지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녀장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채소를 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걸맞은 플레이팅으로 놀라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자 여러 개의 숟가락이 모리를 향해 날아가고 그는 모든 것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립니다. 만족스럽고 배부른 어린 소녀는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방 주위를 떠다닙니다. 의문의 인물이 다가오고 모리는 밀가루로 더러워진 얼굴로 그녀를 마주합니다. 그녀는 그를 싱크대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씻겨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을 너무 많이 붓고 로봇은 그녀가 그를 빨래처럼 씻긴다고 불평합니다. 목욕 후 어린 소녀는 문틈으로 엿보며 책상에서 일하는 미리아를 봅니다. 그녀는 빛나는 아우라와 우아한 자세로 진정한 여신처럼 보입니다. 빛나는 눈으로 모리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헌신에 매료됩니다. 라이더가 도착해서 소년을 아주 성실하고 학구적인 학생이라고 부르며 칭찬합니다. 장면은 미리아와 모리가 그림과 책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이더가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단어를 따라 쓰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로봇은 모든 그림이 틀렸다고 경고하여 라이더를 당황하게 합니다. 미리아는 그림을 변호하고 로봇은 그녀의 판단력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소녀는 책을 짚고 로봇은 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피루페라는 현상에 대해 읽기 시작하고 소녀는 주에 깊게 듣습니다. 라이더는 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미리아는 수명이 다하면 세포들이 돌아갈 준비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것들이 1대1로 또는 1대 다로 나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심판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왔으며 살롬이 아마도 첫 번째일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이 모리에게 조금 어렵지 않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집중한 듯 노란 빛을 내뿜는 어린 소년을 관찰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하인 중 한 명이었고 모리가 또 벽에 낙서를 하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소년에게 천을 건네주며 이 모든 난장판을 직접 치우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하녀는 그가 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미리아는 그를 꾸짖고 길리는 그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고 라이더는 자기가 가져오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복도를 쏜살같이 달려가고 미리아는 그의 속도와 흥분에 놀랍니다. 그 여성은 그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복도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라이더는 황금색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행복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는 오늘의 영웅이 된 기분으로 잔뜩 부끄러워하며 대답합니다. 그는 다행히도 숲의 전단지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미리아가 그를 부르자 그는 어색하게 말을 더듬으며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진지하고 침울한 목소리로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몰라 긴장하며 땀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라이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자기가 뭘 잘못 봤는지 궁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을 알아차렸는지 생각하며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어갑니다. 악마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녀가 그를 막아서며 보여줄 것이 있으니 손에 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미리아는 그것이 심판관의 방문을 여는 돌이라고 밝힙니다. 라이더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녀는 마침내 심판관과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합니다. 라이더는 마비된 듯 굳어버리고 배경에는 그의 절망을 반영하듯 비가 내립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심판관의 이름을 더듬거립니다. 악마는 그녀가 자신을 신고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미리아는 그의 조직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그녀가 제안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그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너무 갑작스러웠냐고 물어 그를 당황하게 합니다. 미리아는 심판관에게 모리를 그룹의 공식 멤버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살롬에게서 소식은 없지만 그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라이더는 기다리라고 소리치고 그 여성은 이런 식으로 그녀가 그 또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지 묻고 미리아는 처음부터라고 밝힙니다. 그는 왜 도망자를 들여보냈냐고 묻고 그녀는 모리가 그에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그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는 어색하게 동의합니다. 미리아는 그가 모리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고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라이더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쉽겠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신뢰와 파트너십의 제스처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 여성은 삶이 덜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진실한 눈빛으로 그녀는 어린 모리를 돌보기 위해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합니다. 미리아는 그에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제안하며 결정을 그에게 맡깁니다. 악마는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보고 약간 수줍어하며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동의합니다. 방을 나설 때 그는 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리를 발견하고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소년을 들어 올리고 로봇은 왜 그를 쳐다보냐고 묻습니다. 두 작은 로봇이 주위를 떠다니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묻습니다. 로봇이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묻자 라이더는 완전히 당황하며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중요한 행사를 위해 모리의 옷을 바로잡아줍니다. 악마는 그가 단정해 보인다고 말하고 소녀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하녀들이 모두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미리아 주위에 모입니다. 모리는 바닥에 앉아 약간 긴장해 보이는 라이더에게 다가갑니다. 악마는 마치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라이더가 모리를 부르자 그는 즉시 돌아서서 친구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소년의 가방을 맡아주겠다고 제안하고 물건을 집어들어 살펴봅니다. 그는 가방에서 수정을 꺼내며 소년과 함께 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라이더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모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소년을 안심시키려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리는 수정을 꽉 쥐고 더 자신감 있고 어떤 일이든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리아는 어려워 보이면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괜찮을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 전에 긴장감과 상호 이해의 순간 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여성이 돌을 위로 던지자 그것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방 한가운데에 검은 포털이 나타나고 모두가 갈 준비를 하며 주위에 모입니다.
미리아는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두 사람에게 기다렸다가 계획을 따르라고 부탁합니다. 작은 노란 장화를 신은 소녀는 포털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어두운 장벽을 넘어서 포털로 들어갑니다. 장면이 바뀌고 어린 소녀는 두 개의 조각상이 있는 어둡고 이압적인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라이더와 다른 사람들은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미리아는 거대한 기둥과 다른 후드를 쓴 인물들이 있는 홀을 걸어갑니다. 그녀가 바닥의 상징을 만지자 돌들이 그녀 주위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녀들은 걱정하지만 라이더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갑자기 거대한 우주적 존재가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이더는 그 거대한 생명체가 바로 심판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을 벌립니다. 미리아는 차분하고 정중한 자세로 그 존재를 향해 걸어갑니다. 미리아가 손짓하자 그 생명체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일스는 그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미리아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어린 소녀는 발표 준비를 마치고 빛의 원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그는 그 인물이 걸어가 그를 혼자 남겨두는 것을 보며 수정을 꽉 쥡니다. 스크린을 통해 라이더와 하이는 그림자 연극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축하합니다. 굳건한 발걸음으로 어린 모리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미리아는 우주 공간 한가운데에서 진지하고 이염 있는 자세로 그를 기다립니다. 소녀는 결의에 찬 표정과 얼굴 가득 용기를 품고 계속 걷습니다. 그는 경비원으로 보이는 후드를 쓴 인물 중 한 명에게 다가갑니다. 그 생명체는 신비로운 얼굴에 빛의 고리가 빛나며 그를 내려다봅니다. 원형의 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고 그는 가게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기억합니다. 트라우마에 자극받은 어린 소녀는 비틀거리다가 어두운 바닥에 세게 넘어집니다. 스크린을 통해 라이더와 하인들은 겁에 질려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미리아는 절망적으로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자일스는 그저 상황을 관찰할 뿐입니다. 경비원은 홀바닥에 넘어져 겁에 질려있는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손을 뻗어 소년이 괜찮은지 물으며 일어서는 것을 도우려 하지만 모리는 땀에 젖은 얼굴과 순수한 공포와 불신의 표정으로 몸을 피합니다. 후드를 쓴 생명체가 어둠 속에서 얼굴을 빛내며 다시 다가가려 하자 미리아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접촉을 막기 위해 기다리라고 소리칩니다. 경비원의 얼굴에 있는 고리가 무지갯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며 왜곡되어 보입니다. 미리아는 소년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개입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절박한 행동으로 모리는 온 힘을 다해 경비원의 손을 뭅니다. 그 생명체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으며 소리치고 지금 당장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경비원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모리는 야생적인 분노로 계속해서 뭅니다. 그 장면을 본 미리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개입할 준비를 하며 손을 뻗습니다. 그녀는 작은 블랙홀을 만들어 즉시 상황을 해결할 준비를 합니다. 조각상 중 하나가 내부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이 미리아를 멀리 끌어당깁니다. 그녀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장면은 소년이 황금 에너지 광선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환됩니다. 라이더와 미리아는 그 존재의 힘에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어린 모리는 그의 수정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며 기절합니다. 그는 포털로 빨려 들어가 홀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미리아는 소년이 그녀에게서 멀리 끌려가는 동안 무력하게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그녀는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일어난 일에 대해 한탄합니다. 심판관은 이염 있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라이더는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분노에 차 소리칩니다. 미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하며 터무니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모리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며 그 잘못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를 심판관의 영토에 두기로 결정했고 라이더는 격분합니다. 미리아는 슬픈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모리가 경비원을 무는 장면을 기억하며 소년의 불안정성을 확인합니다. 경비원의 기억이 떠오르고 미리아는 수색팀이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그 회의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심판관을 마주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생명체 중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질문합니다. 그들은 그 나이의 아이가 혼자 여행했을 리가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인들은 라이더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고 그는 심판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리아는 그 존재를 마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생명체는 그녀가 보호소에서 소년을 데려오기 위해 하인을 보냈다고 비난합니다. 미리아는 충격을 받고 그것을 부인하며 모리가 스스로 보호소를 떠났다고 소리칩니다. 심판관은 그렇게 작은 아이가 어떻게 국경을 넘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그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밝힙니다. 그 존재는 그녀가 고의로 그랬는지 묻고 미리아는 아니, 절대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단지 그가 건강하고 보호받으며 자라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미리아는 몇 달 동안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 위해 하인을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한 여행자가 더 자세한 설명 없이 그를 도시로 데려왔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생명체는 이 여행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미리아는 진지하고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라이더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그녀는 그 여행자가 더 이상 도시에 없다고 밝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심판관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냐고 묻고 미리아는 빠져나갈 길이 없이 없다고 확인합니다. 그 존재는 여행자가 도심에서 아이를 놓쳤고 소년이 한 시민에게 거의 납치될 뻔하여 매우 겁을 먹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생명체는 그가 힘을 사용했고 다칠 수도 있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리아는 자신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판사는 그 인간이 자격이 없으며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미리아는 아이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반박하려 합니다. 그녀는 인간 구역은 다르며 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존재는 인간에 대해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판사는 미리아 역시 그가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모리가 감정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며 그를 변호하고 그 존재는 이를 고려하겠으며 판사가 그의 행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회의가 끝난 후 몹시 지친 미리아가 판사의 방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어둡고 신비로운 안개 속에서 그림자 같은 목소리가 그녀를 부릅니다. 장면이 바뀌고 그녀는 배경의 도시들이 떠있는 우주 공간을 떠다닙니다. 강력한 목소리가 그것이 판사의 명령이라고 선언하고 장면은 그녀와 모리에게 집중됩니다. 과거의 환영 속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에게 책을 건네주고 그를 꼭 껴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들의 끝을 그녀가 견딜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끌어안고 우는 미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